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 주요 섹터 등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것이 모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쌓이면 시장에 약 2,000개의 종목 다를 알진 못해도 웬만한 한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거의 다루게 됩니다. 쌓이는 시간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이미지 첨부보다는 영상이 전달력이 좋고 만드는 것도 더 간편하기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1일 시장 마감 특징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뿐하게 좀 몸풀기 형식으로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편의상 금요일이지만 오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OLED 혹은 기술 관련 섹터, 그리고 대북 섹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섹터가 거의 오늘의 주축을 이뤘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개별주들도 있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 혹은 언급하면서 어떤 학습이나 교훈을 가져갈 만한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OLED 혹은 기술, 그리고 대북, 이렇게 세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는 혈압 측정 장치 관련해서 이제 특허 취득 소식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정교화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혈압 측정 장치를. 그래서 그런 재료 뉴스가 있고요.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허나 지속적으로 기대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주요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는 아직 못한 모습이고 역배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에 눌리고 추세에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허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일단 상한가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봐주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일약품 7월에 신규 상장된 건 아니고 인적 분할로 지금 7월부터 차트가 시작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뇌졸중 관련해서 그 제일약품은 뇌졸중 관련해서 기대감 있는 주식이라는 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처럼 어떤 신약 개발이라던가 뇌졸중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이랑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게 인적 분할 되기 전에 이제 제일파마홀딩스, 네, 제일파마홀딩스랑 제일약품 요거 두 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있고요. 그래서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은 좀 제일약품을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일약품이 상한가로 마무리됐는데 제일파마는 상한가로 마무리되지 못했죠. 더 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거래량도 제일약품보다 훨씬 적고 상승률도 작기 때문에 거래를 할 거면 제일약품을 거래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어줬고 이때 인적 분할했을 때의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떠주면서 지금 차트를 돌파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관심주로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료 자체도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재료인데다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오늘에서는 가장 강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신규 상장 바이오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해서 마무리는 해줬죠.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 지금 같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뭐 특허 취득 소식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항상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신규 상장 바이오주가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이때 모멘텀을 시작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OLED나 혹은 기술주 관련한 주식들인데요.
지금 영우 DSP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하락폭이 너무 컸고 역배열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대 낙폭이 있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반발에 의한 상승폭이 크게 나왔으나 지금 퍼센트 자체는 19%를 상승해주면서 종가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사실상 그동안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별로 큰 상승 같아 보이지가 않죠. 딱 차트를 보기에. 오늘 상승률 자체는 컸습니다. 그래도. 근데 보통 이제 평소에 거래량이 좀 적고 재료 자체도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몇 가지 볼 건데 LG 관련한 주식이 좀 많이 떴어요. 영우 DSP LG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라던가 어떤 추세 전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거래하기는 힘들고, 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와주는 모습, 과대 낙폭인데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라서 바닥은 나와준 모습인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차트는 아니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으나 그 뒤로도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지금 자체가 역배열을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해지려면 역배열을 벗어날 때까지 주식은 기다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급하게 마음먹었다가 오히려 안 좋은 꼴을 당하게 되는 게 또 주식의 세계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항상 확실하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우 DSP 기본적으로 낙폭과대 OLED 주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좀 OLED 쪽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전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직접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영우 DSP가 그 낙폭이 컸고 그래서 상승폭은 굉장히 커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탑 엔지니어링이 더 대장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일단 신고가를 돌파해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도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중단기적으로 샀다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수 있겠고 매도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 이슈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리면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심주로 놓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탑 엔지니어링도 이제 영우 DSP처럼 그 OLED, LG 디스플레이가 OLED 위주로 사업 구조 전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주식들 같이 보면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 관심 종목으로 두고 기회를 주는지 또 수익의 기회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도 또 LG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로보스타 이제 LG전자가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라는 거는 좀 유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나 상승폭을 키워왔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지분 열람을 해보시면, 지분구조 열람을 해보시면 LG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그 로봇 관련해서 좀 더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더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또 상승의 발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려주면서 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좀 하락을 해주면서 이평선을 뚫어내는 어떤 뚫고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121선에서는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나오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이 이제 또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크다면 또 큰 틀에서의 힘을 받기 위해서 또 상승이 나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힘의 논리로 봤을 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브스타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로 가는 모양새에서 좀 어느 정도 낙폭이 있고 이평선이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오늘 조금 기술적으로도 그런 기술적 이유가 맞물리면서 또 상승이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도 오늘의 움직임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어떤 주식이다 정도로 메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는 지금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HTS든 MTS든
지금 여기 메모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메모를 할 수가 있는데 각자 이제 주식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고 그게 모바일로도 컴퓨터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 귀찮더라도 몇 초 안 됩니다. 몇 초 안 되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다음에 꼭 거래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메모를 하지 않은 주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잠깐의 귀찮음을 이기고 메모를 조금씩이라도 한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큰 성과로 혹은 나의 실력으로 그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을 내리고 뭐 즉각적인 판단이라던가 혹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메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그래서 제가 항상 메모 얘기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인데요. 파워로직스는 모회사가 탑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탑엔지니어링이 제가 아까 언급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탑엔지니어링이 최대주주고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제 파워로직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최대주주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어떤 뒤따라오는 주식들도 있고 뭐 방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최대주주인데 LG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로보스타가 움직여주죠. 그래서 어떤 연관성, 주식들이나 기업들 사이의 연관성에 의해서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탑엔지니어링이 좀 더 대장적으로 좋은 수급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파워로직스를 거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굳이 거래를 할 거라면 탑엔지니어링을 거래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만약에 파워로직스를 거래하고 싶으면 어떤 파워로직스가 좋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허나 그냥 단순히 가격이 지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거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교육을 시켜드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지만 그냥 가격이 싸거나 혹은 내 눈에 싸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싼 가격은 아니죠. 여기서 더 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더 싸지면 지금 가격이 비싼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오르게 되면 지금 가격이 싼 겁니다. 지금 과거의 가격을 토대로 싸다 비싸다를 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테마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더 대장주로서 수급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을 관심주로 보는 게 더 맞겠고요. 파워로직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메모만 하고 정리만 해두셔도 소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북주로 이제 그 금강산 시설이나 어떤 관광에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합의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아주 급격하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줌에 따라서 금요일에 그 아난티, 그리고 아난티는 15%, 장중에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지금 매물대는 뚫어내지 못했지만 지금 21.8%까지 올라주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대북주에 대한 분위기를 좀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산과 관광 관련해서 분위기를 좀 주도했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턴은 아니고 현대 엘리베이 또 이제 11% 올라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 사업권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슈가 있고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금강산 사업권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난티는 관광, 금강산 관련한 주식이라고 설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톤스포츠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상승했을 때 설명을 드렸죠. 원래 평소 거래량이 없고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인데 지금 살짝 떴다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주식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을 더 키우면서 지금 이때 물린 사람 많겠죠. 거래량이 가장 많으니까 여기서 개미들 많이 물렸다는 뜻이죠. 많이 어떤 밑에서 산 사람들은 털었다는 뜻이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 함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알톤스포츠 이제 뭐 서울과 평양에서 뭐 이렇게 판문점에서 자전거 타고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해서 뭐 만난다, 뭐 하여튼 그런 행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라주는 모습으로 금요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톤스포츠 이미 정리한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조금 더 짙어지고 있고, 뭐 좋은 건 아니죠. 갈등이 더 짙어진다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일단 더 짙어질수록 결과적으로는 이제 끝이 다 와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장 반응 자체가 어떤 그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걸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돌파해주고 또 조정받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장 반응도 점점 좀 무뎌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쨌든 악재가 나온다면 뭐 매물 출회라던가 조정이나 하락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북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석 때 이제 미국 그리고 뉴욕 UN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있을 거라고 했죠. 방문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거라고 했고, 그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어떤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의 반응이 나온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키우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여곡절과 하락과 뭐 차익 실현과 뭐 조정과 이런 게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11월까지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10월 정도 해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뭐 새로 진입할 게 있으면 진입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큰 숲을 보고 움직여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예상한 바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도 있었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 어차피 내일 아침에 또 뉴스와 함께 아침 시황으로 정리를 제가 또 글을 올려 드릴 테지만, 한번 정리를 영상에서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주식도 잘 준비하시고, 또 다시 시작인데, 그 일상생활의 시작인데, 또 주식 시장은 또 열리니까 또 재밌는 주식 시장 또 열리죠. 연휴는 또 평화로워서 좋았지만 또 주식 시장이 없어서 좀 따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되고, 목요일 금요일만 있으면 또 주말입니다. 그 희망 가지시고, 너무 그 추석 후유증 너무 갖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고 다시 오겠습니다.